네, 다시 매서운 추위가 몰려왔습니다. 강원과 충북 내륙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서울의 수온주는 영하 7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더 강력한 한파가 몰려온다는 예보인데요. 자세한 주말 날씨와 또 추위 전망을 김재훈 기상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추위가 좀 누그러지나 싶었는데 오늘 아침 상당히 춥더라고요. 일단 기온은 몇 도까지 떨어졌습니까? 네, 하루 사이에 공기가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어제 추위가 좀 누그러지나 싶었는데 다시 매서운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졌고 경기 파주가 영하 10도, 이 강원 철원은 영하 11.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설악산의 수온주는 영하 16도를까지 곤두박질치기도 했었는데요. 예. 오늘은 낮에도 계속해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반도 상공으로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밀려오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1도, 대전은 2도에 머무는 등 종일 춥겠습니다. 여기에 찬바람까지 더해져서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실제 체감 추위는 훨씬 더 심하겠습니다. 현재 호남 서해안 곳곳으로는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면서 서해 상공에서는 눈구름이 발달하고 있는데요. 이 눈구름들이 찬바람을 타고 서해안으로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전남 영광이 8cm, 전북 고창이 7.5cm의 적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추위도 추위지만 아무래도 눈길에 좀 잘 대비해서 운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주말을 앞두고 다시 추위가 찾아왔다는 게 참 반갑지는 않거든요. 주말 약속이나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은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이번 주말 날씨는 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말엔 추위가 좀 주춤하겠습니다. 예. 하지만 곳곳에 눈비 소식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먼저 기온부터 좀 전해드리자면 내일은 아침은 추위가 좀 오늘보단 좀 덜하긴 하겠지만 기온이 영하 4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여전히 평년보다는 기온이 낮으면서 좀 춥겠습니다. 예.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제법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예. 내일 낮에 서울의 기온이 영상 4도, 대전은 6도, 그리고 부산은 10도까지 올라서 남부지방은 또 제법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내일 새벽 한때 경기와 충청, 호남으로는 눈이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은 날이 더 풀리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상에서 시작을 하겠고 낮에는 영상 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역시 전국 곳곳으로 눈비 소식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온의 영상이다 보니까 대부분 지역에서 비로 내릴 텐데 이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기온이 낮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눈과 비가 섞인 진눈깨비의 형태가 내리는 곳이 좀 있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곳이 있기 때문에 도로가 좀 미끄러운 곳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말에 이른 시간에 좀 길을 나서시는 분들은 운전을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올겨울 날씨 참 변덕스러운데요. 예. 이번 주말만큼만 추위가 이어진다면 참 겨울나기가 수월할 텐데 일요일 밤부터는 다시 강한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이번 주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한파가 몰려올 전망입니다. 네, 다음 주에 강력한 한파가 찾아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온이 얼마나 떨어지는 겁니까? 네, 이번 주에도 매서운 추위가 한두 차례 좀 기승을 부렸는데 다음 주와 비교하면은 전초전에 불과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이번 주와 격이 다른 한파가 몰려오겠습니다. 예. 우선 기온 전망부터 좀 전해드리자면 예. 다음 주 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 그리고 화요일에는 영하 11도까지 곤두박질 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일도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낮에도 기온이 영하 3에서 4도에 머물겠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도 웬만한 겨울철 아침보다 춥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찬바람까지 더해지게 되면 이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에서 20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올겨울 들어서 서울에 한파주의보가 아직까지 한 번도 내려진 적이 없었는데 예. 아마도 다음 주 월요일쯤에는 이 서울에서도 올겨울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껏 추위가 몰려올 때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전해드렸었는데 다음 주에 오는 한파는 옷차림도 물론이지만 이 동파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말쯤에 좀 기온이 올라갈 때 날이 좀 풀렸을 때 이 다음 주에 다가오는 이 한파에 대비해서
동파 사고를 좀 예방하는 이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서울이 영하 11도 정도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춥다는 뭐 철원 지역이나 이번 주에 한번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런 곳은 굉장히 많이 추워질 것 같은데 걱정이 좀 되네요. 보통 12월에는 이렇게까지 춥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보통 이게 초겨울에 이렇게까지 추운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올겨울은 이 초반부터 아주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 예년에 이맘때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 안팎을 보이는데 오늘 아침에 영하 7도, 다음 주에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보통 이 정도 되는 날씨는 한겨울에서도 아주 추운 날씨에 속할 정도로 네. 이 추위가 좀 강한 추위가 초겨울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강한 초겨울 추위는 아무래도 한반도 상공으로 밀려오는 이 찬 공기의 흐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 왼쪽, 그러니까 러시아 부근의 우랄 산맥 부근에서 이 커다란 고기압이 발달해 있는데요. 이 고기압이 남북 방향으로 길쭉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기압에 밀려서 시베리아의 찬 공기와 북극의 한기가 한반도 쪽으로 마치 밀려서 쏠리듯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좀 비유를 좀 하자면 우리가 풍선 한쪽 부분을 손으로 꾹 누르게 되면 이 다른 한쪽 부분이 불록하게 튀어나오는데 이 손으로 누르는 부분이 고기압, 그리고 불록하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우리나라로 밀려오는 이 찬 공기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찬 공기가 밀려오더라도 좀 빨리 동쪽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면 추위가 좀 덜할 텐데 최근에는 이마저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동쪽에서 커다란 저기압과 고기압이 발달을 하면서 동서방향의 기류가 정체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찬 공기가 수일째 우리나라에서 머물면서 갇혀 있으면서 계속 머물게 되고 있고 우리나라 동쪽에 있는 이 저기압이 수일째 또 빙글빙글 돌면서 이 찬 공기를 더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공에 찬 공기가 갇혀 있는 데다가 추가로 한기가 내려오니까 이 추위가 더 강해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달 하순부터는 이 기류 정체가 좀 해소가 되면서 이달 말쯤에는 예년의 겨울 날씨를 좀 되찾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강한 한파 때문에 동파 사고를 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동파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 주처럼 이렇게 갑자기 추위가 몰려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대비가 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동파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보통 동파 사고는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를 밑도는 강추위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동파 사고 위험이 급증하게 되는데요. 동파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찬 공기와 수도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따라서 개량함에 단열재나 비닐, 그리고 스티로폼 같은 것들을 채워놓으면 효과적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헌옷이나 전 같은 곳도 나쁘지는 않은데 이 충분히 마르지 않는 상태에서 넣게 되면은 되레 얼어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태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오랫동안 집을 비우게 될 경우에는 수도꼭지를 좀 살짝 열어두는 것이 상당히 동파의 예방이 됩니다. 이 수돗물만 잘 틀어놔도 영하 15도 이하의 강추위도 이 동파에서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만약에 수도관이 얼었을 경우에는 이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서서히 녹이는 게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펄펄 끓는 물을 들이붓게 되면은 이 수도관이 열팽창으로 되레 파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서히 온도를 올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만약에 물을 붓는 게 여의치가 않는다면 온열기나 헤어드라이기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음 주에 강력한 한파가 예보가 돼 있는데 이 동파 대비를 좀 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날씨가 좀 풀린다고 하니까 동파, 한파 대비를 좀 철저하게 미리 좀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